자, 첫 번째 경기. 리버풀 대 본머스. 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주축 미드필더의 흐라웬베르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클루이베르트, 그리고 이제 시니스테라, 그리고 이제 루이스 쿡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리버풀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비교적 좀 전력 누수가 큰 좀 본머스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리버풀이 이제 직전 커뮤니티 실드에서 이제 팰리스 상대로 이제 승부 차이 끝에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우승을 좀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물론 이제 비르츠, 이제 에키티케, 그리고 프림퐁 등 이제 영입생들이 좋은 활약을 좀 보이면서 이제 전반전에 좀 리드를 좀 가져갔지만, 후반전에는 이제 전반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좀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이제 팰리스한테 좀 끌려다녔고, 그리고 이제 템포 싸움이나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제 후반전에 좀 많이 좀 밀렸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후반전에는 굉장히 좀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결국 동점을 좀 허용했고, 그 이후에 이제 승부차기까지 갔지만 거기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우승을 놓치게 된 거죠. 리버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뭐 팰리스전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프리시즌이랑 이제 좀 프리시즌과 이제 같이 이제 수비에서 많이 좀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이제 리버풀이 이번 시즌 이제 영입을 좀 알차게 하면서 거의 뭐 이제 가장 유력한 좀 우승 후보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좀 문제점이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특히 그런 약간 문제 중에서 가장 좀 크다는 점을 보면은 좀 수비가 많이 지금 불안정하다는 건데, 그 부분도 이제 리버풀 입장에서는 이제 빨리 좀 개선해야 될 만한 그좀 사항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보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친선 경기에서 이제 맨유와 이제 웨스트햄 상대로 이제 연달아 좀 패배를 하면서 저조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머스 같은 경우에는 팀 내 이제 핵심 수비수였던 이제 하위성과, 그리고 이제 리버풀로 이적한 이제 케르케즈가 다 좀 떠나면서 수비가 이제 많이 좀 약해진 게 좀 눈에 보였고,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 이제 실점률도 이제 굉장히 좀 높았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일단은 네, 요 경기 네,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이제 공격적인 좀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근데 그래도 지금 뭐 리버풀이 뭐 본머스 상대로는 중앙을 좀 장악하며 이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 이제 좀 다양한 공격 루트를 좀 통해서 이제 공격에서는 더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리버풀이 지금 뭐 수비가 좀 불안정하긴 하지만 이제 공격은 그래도 굉장히 좀 날카롭고 전개가 좀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본머스보다는 더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좀 보여져요.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지금 수비 뒷공간을 좀 잘 허용하면서 이제 역습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실점 위험이 좀 클 수는 있지만, 자, 그래도 지금 뭐 본머스보다는 뭐 리버풀의 뭐 공격적이나 이제 퀄리티가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화력 싸움으로 좀 이어진다고 해도 리버풀이 더 이제 우세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머스 역시 뭐 현재 좀 수비가 불안정한 뭐 리버풀 상대로 어느 정도 좋은 득점 기회를 좀 잘 좀 창출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그래도 리버풀이 더 이제 득점 기회를 좀 많이 좀 창출하면서 이제 좀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도 이제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리버풀이 이제 충분히 좀 유리하게 또 안필이 돼서 이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좀 경기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보다 이제 본머스의 좀 전력이 좀 약해졌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언급했듯이 지금 이제 핵심 수비수인 이제 하위선과 케르케즈가 전부 다 좀 빠지면서 수비가 많이 약해진 그런 좀 본머스이기 때문에 이런 본머스가 그래도 리버풀의 그런 좀 공세를 좀 막기는 좀 많이 좀 역부족하다고 좀 보여져서 이 경기는 리버풀이 어느 정도 좀 득점이 좀 터지면서 그래도 이제 리그 첫 승리를 좀 이제 리그 첫 경기에서 이제 첫 승리를 좀 거두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좀 말이 길었는데 네, 결론은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 리버풀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리버풀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마인 승쪽 보도록 하고,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버풀 승, 마인 승의 3.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로나 대 라요. 자, 라리가 이제 경기입니다. 자, 우선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라요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시티의 특급 이제 수비수 유망주의 이제 비토르 레이스를 이제 임대 영입했고, 그리고 이제 꼬마에서 이제 르마르도 이제 임대 영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제 이번 이적 시장에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 영입 위주로 이제 좀 많이 영입을 한 그런 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떠난 선수로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팀 내 좀 주축 서비스인 이제 구티에레즈가 이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티에레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폴리로 이적을 했죠.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라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이스 펠리페, 이제 군바오 등을 좀 영입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잘 이제 좀 보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수비와 이제 중원에서는 약간 좀 어느 정도 크게 좀 떠난 선수가 좀 없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는 그래도 뭐 라요가 좀 전력 누수가 뭐 그렇게 좀 크진 않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다만 근데 뭐 이제 두 팀 다 뭐 그렇게 이제 뭐 확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서 뭐 전력이 좀 크게 좀 달라진 게 없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현상 유지 정도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전해드려 보고, 자, 일단은 뭐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지로나가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갈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난 시즌처럼 이제 지로나의 그런 중원 장악력이 이제 안 좋을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제 라요 상대로 지로나가 주도권을 좀 가지기는 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공격 전개 또한 이제 대체로 좀 안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약간 뭐 공격 전개가 안 좋은 거는 뭐 프리시즌에서도 이제 좀 잘 좀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과 크게 좀 달라진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시즌도 그 지난 시즌과 좀 비슷한 경기력이 좀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자, 그리고 뭐 오히려 지금 뭐 지로나보다는 뭐 대려 이제 라요가 더 이제 효율적인 공격을 좀 보일 수 있는 경기가 좀 될 수도 있고, 이제 지로나가 뭐 이전에 뭐 도우비크, 이제 뭐 사비오 등 주축 코어들이 대거 빠져 이제 전력이 많이 약해진 이후에는 라요 상대로 이제 한 번도 이제 이기지를 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뭐 지로나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뭐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프리시즌에서도 이제 좀 역시나 좀 저조한 그런 공격력이 좀 경기로 좀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도우비코와 이제 사비우 등 이제 주축 코어들이 좀 대거 이제 빠진 이후에는 이제 라요 상대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는 점, 네, 이런 점들을 더 좀 중점적으로 봐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라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요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아레알 대 이제 레알 오비에도. 자, 우선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 자, 그리고 이제 오비에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이제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수비에서는 좀 전력 누수가 이제 있는 그쪽 오비에도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봐요. 자, 일단은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마스 파티, 이제 몰레이로 등을 좀 영입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팀 내 이제 핵심 포워드인 이제 바리와 그리고 공민 이제 바에나가 전부 좀 팀을 좀 떠나면서 공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좀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이제 공격 전력이 더 약해진 현재 좀 비아레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오비에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승격한 팀으로 이제 지난 시즌 이제 리그 3위를 좀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결국 이제 막바지로 이제 승격에 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오비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격이 좀 성공하면서 지난 시즌보다는 전력을 더 좀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 뭐 비아레알의 공격진이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에 영입한 몰레이로를 좀 비롯해 이제 피노,
그리고 페페 등 이제 여전히 좀 좋은 공격 자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공격력이 뭐 그렇게까지 크게 좀 떨어질까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게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재 이제 오비에도의 그 주축 수비수들의 결장이 이제 생각보다는 꽤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오비에도가 이제 수비에서 더 좀 흔들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이 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이제 경기를 좀 주도하는 시간이 좀 길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 그런 좀 특유의 뭐 빠른 전개나 안 그러면은 측면에서의 좀 크랙 플레이도 프리시즌에서 이제 여전히 좀 살아있다는 걸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약간 뭐 공격 좀 패턴을 좀 통해서 이제 비아레알이 더 이제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약간 요소를 고렸을 때는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뭐 홈에서 이제 뭐 비아레알이 좀 그래도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시즌 그런 좀 첫 스타트를 좀 잘 좀 끊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네,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솔직히 뭐 배당이 좀 많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비아레알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비아레알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비아레알 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드랜드 이제 마르세유 경기. 자, 우선 렌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이번에 영입파 이제 파이상이 좀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이제 영입파 이제 티모시 웨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장 의심의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좀 영입생들의 좀 결장 이슈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좀 마르세유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제 큰 영입권 및 이제 방출권 없이 이제 조용한 이적 시장을 좀 보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시즌과 전력이 좀 크게 다를 게 없는 그런 좀 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바메양, 그리고 이제 파이상, 그리고 왕일 고메스 등을 좀 영입했고,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의 이제 티모시 웨아까지 임대 영입을 하면서 이제 전력을 좀 많이 이제 좀 강화시켰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좀 챔스에 이제 좀 진출을 좀 하게 되면서 공격적인 영입을 이제 많이 좀 펼쳤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네임드 있는 그런 좀 실력 좋은 선수들을 좀 대거 영입하면서 전력 보강에 잘 이제 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영입생인 뭐 파이상이나 이제 웨아가 이제 좀 빠졌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뭐 그 영입한 선수들이 이제 전부 다 좀 나올 수는 없는 그 좀 상황이다라고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떠난 선수로는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루이스 엘리케가 이제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이적 시장 행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 이 경기 네,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이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지난 시즌보다 그래도 전력이 좀 강해진 좀 마르세유가 이제 렌에 비해서는 좀 다양한 좀 공격 패턴을 좀 통해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마르세유가 원정이라고 해도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더 많은 경기다라고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렌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좀 라인이 올라가 있을 이제 마르세유 상대로 이제 침투나 역습을 좀 통해서 공격을 좀 곧잘 좀 풀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약간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경기가 좀 흘러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이제 창출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비교적 마르세유가 이제 더 이제 득점 기회를 좀 많이 좀 창출하면서 공격을 좀 주도하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봐요. 자, 물론 이제 마르세유가 이제 홈에 비해 이제 원정에서는 이제 대체로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였긴 했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되면서 이제 원정에서의 이제 경쟁력이 좀 좋아졌고, 그리고 현재 전력 면에서 이제 램보다 더 이제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잘 활용해 그래도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게다가 지금 현재 뭐 공격 퀄리티 또한 이제 마르세유가 더 좀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공격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팀 또한 마르세유라고 이제 점쳐지네요. 자, 그래서 이런 약간 좀 마르세유의 그런 전체적인 좀 전력 보강, 그리고 이제 좀 지난 시즌보다 이제 좀 전력이 더 좀 강해지면서 이제 좀 원정에서의 좀 경쟁력도 이제 좀 커진 그런 좀 마르세유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요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마르세유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마르세유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고,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르세유 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텔스타 대 지볼레. 자, 일단 텔스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볼레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키퍼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뭐 텔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즌 이제 2부 리그 7위를 좀 기록했음에도 이제 3번의 플레이오프를 다 통과하면서 이제 극적으로 이제 승격이 좀 성공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리그 첫 경기부터 이제 텔스타가 홈 아약스를 좀 상대했고, 그리고 뭐 아약스 상대로 나름 좀 위협적인 이제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결국 이제 득점은 못한 채 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레디비시로 올라오자마자 이제 신고식을 좀 거하게 치룬 그런 좀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좀 텔스타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지볼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트벤테 상대로 홈에서 이제 1대0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스타트를 잘 끊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반 이제 이른 시간에 지볼레가 이제 트벤테 상대로 선취골을 좀 넣으며 이제 리드를 좀 가져갔고, 이제 그 리드를 좀 경기 내내 잘 지키며 이제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양 팀 다 뭐 이제 리그 좀 첫 경기에서의 좀 결과는 좀 상반되었다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물론 이제 텔스타가 뭐 아약스 상대로 뭐 원정에서 멀티 실점을 좀 기록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아약스에 비해 이제 공격 전기가 이제 더 안 좋으면서 득점력이 좀 떨어지는 그리고 좀 지볼레가 좀 상대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 이제 텔스타의 그런 좀 안정적인 수비를 좀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뭐 지볼레가 뭐 트벤트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두긴 했지만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이제 지볼레가 요유슈팅을 거의 이제 만들지 못했을 만큼 득점기에 좀 창출이 많이 좀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뭐 직전 뭐 리그 경기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 뭐 프리시즌에서도 이제 3경기 연속 이제 무득점을 좀 기록했을 만큼 대체로 이제 지볼레의 좀 득점력이 좀 저조했습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좀 공격 전개가 안 좋은 그런 좀 지볼레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좀 지볼레의 그런 좀 저조한 공격력은 이제 지볼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리스크로 좀 다가올 수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게다가 이제 지볼레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로 이제 뭐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이나 이제 성적이 좀 안 좋았을 만큼 원정 약세를 좀 보였던 좀 팀이기 때문에 이런 지볼레 상대로는 그래도 텔스타가 이제 홈에서 유리한 좀 고지를 좀 점해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잘 좀 풀어가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은 이제 직접 뭐 아약스전보다는 뭐 훨씬 더 이제 좋은 경기력을 좀 기대해보면 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뭐 오히려 이제 좀 텔스타에 대한 기대치가 더 좀 높은 경기다라고도 전해드려 봐요.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키츠 9414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네, 구달사님 이제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뭐 텔스타가 그래도 홈에서 뭐 지볼레 상대로 좀 패배는 좀 면하지 않을까 싶고, 대려 뭐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도 이제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텔스타 사이드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텔스타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이제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